전국에 계신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투자올림픽 캐스터 유현정입니다. 쉽지 않았던 10월 시장이 마감을 했습니다. 오늘도 우리 시장은 빠지면서 거래를 마쳤는데요. 오늘 장에서는 2차 전지가 테슬라 약세에 따라서 급락을 하면서 코스닥이 9개월 만에 740선을 하회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 안에서도 조금 주목을 받았던 쪽은 이 화장품 업종 그리고 또 금 관련주였는데요. 먼저 화장품 쪽은 업계의 이 가격 인상과 더불어서 중국의 광군제를 앞두고서 이 소비에 대한 기대감과 함께 좀 올라온 종목들이 있었습니다. 뷰티 스킨을 비롯해서 마녀 공장 등이 상승세를 보여줬고요. 한편으로는 글로벌 경제 불안감에 이 금, 안전자산들이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금 가격 인상에 따른 관련주 상승세들이 눈에 띄었습니다. 오늘 장에서는 엘컴텍을 비롯한 금 관련주들 주목을 좀 받았었고요. 이렇게 올라오는 종목들도 있는 가운데 10월 장에서는 우리 시장 참 힘든 시장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11월에는 또 FOMC 회의와 애플의 실적 발표도 있는 만큼 우리 시장 반등을 기대해 볼 수 있을지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투자올림픽은 네이버 TV 그리고 유튜브에 이데일리 TV 검색하시면 실시간 소통도 참여해 보실 수 있다는 점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투자올림픽 힘차게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하실 해설위원님부터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네, 하락장에서 단비가 필요하다 하시는 분이라면 이분을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단타의 신이라는 별명이 참 잘 어울리시는 분인데요. 이용준 해설위원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월요일과 화요일 6시의 남자, 하락장에도 불구하고 단비 같은 종목을 드리는 남자, 이데일리 대표 전문가 이용준 인사드리겠습니다. 하락장이죠. 진짜 10월 달은 하루도 빠짐없이 하락을 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2,700, 2,500, 2,300 이렇게 깨져버렸으니까 여러분 쉽지 않은 장 고생 많으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하락장에도 항상 말씀드리지만 주도 종목이 나오고 상한가 종목이 나온다는 것도 알고 계셔야 될 것 같고요. 어제 올림픽 종목으로 드렸던 한국석유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지만 하루 만에 오늘도 3% 넘는 상승이 나와 주었고요. 게다가 매치 포인트로 제가 매번 강조해드렸던 한일 단조는 오늘 하락장에도 불구하고 20%가 넘게 상승이 나왔어요. 게다가 모비스는 또 어떻습니까? 모비스도 제가 매치 포인트 종목이고 자리가 딱 나왔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오늘 바로 21% 급등이 나왔습니다. 물론 모든 보유 종목이 같다는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닙니다. 하락장이기 때문에 주도 테마였던 2차 전지, 반도체는 하락을 하고 있지만 그래도 하락장에도 빛을 발하는 종목들을 제가 안내를 해드리고 있다 이걸 말씀드리는 거고요. 저는 지수 하락이 이제 막바지로 다다랐다. 잠시 후에 차트 보면 설명을 드릴 텐데 2,300이 깨져 있고요. 올해도 하락할 때 2,180까지 빠져 있지만 이제는 하방 지지를 받으면서 11월 달은 정말 좋을 거라고 저는 지금도 생각을 하고 있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락장이지만 슬슬 지수 반등은 나온다. 다시 말씀드릴 거고요. 오늘 10월 31일 마지막 날 마감 하이라이트 말씀드리겠습니다. 코스피는 외국인 기관 양매도에 2,300선이 다시 붕괴됐습니다. 지난주 목요일 날 붕괴됐고 올랐다가 다시 붕괴됐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11월 11일입니다. 이제 다음 달이 11월이니까 11일 날 중국 광군제를 해요. 광군제 가장 이슈가 되는 거는 우리나라 화장품 관련주들 오늘도 상승이 나왔기 때문에
자리가 좋습니다. 바닥에서 환승이 나오는 자리이기 때문에 이 종목들 제가 열거해 드릴 테니까 이것도 내일부터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반가운 소식이죠. 사실 주가가 상승하는 모든 재료가 반갑지는 않지만 이런 소식들은 반갑다 생각되는 게, 꿈의 암 치료기, 중입자 치료기가 국내에 첫 도입됐다, 이런 이슈로 제가 매치 포인트로 드렸던 모비스라는 종목이 오늘 20%가 넘게 올랐어요. 이게 재료도 우선 암 환우분들한테 좋은 거고 종목 상승이 나와서 기분이 좋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이것도 잠시 후에 이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코스피는 1.4% 하락했고요. 코스닥이 하락폭이 큽니다. 2.7% 하락해서 코스피는 2,300이 깨지고 코스닥은 750선이 깨졌거든요. 하지만 오늘도 상한가 종목이 4개 나왔다는 걸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아요. 자포자기 하기는 너무 시장이 할 종목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미국 지수는 오늘 다우 나스닥 다 상승을 했었는데 불구하고 우리나라 종목수는 굉장히 많이 빠져 있죠. 특별히 이유를 대려면 여러 가지 대외 변수들이 있긴 하지만 그냥 빠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수급에 대한 문제가 좀 있다. 외국인 기관이 지금 양매도를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지만, 차트에 바닥은 지금 나오고 있는 징조가 나와 있으니까 이것도 잠시 후에 설명드릴 거고요. 포기하기에는 이미 너무 잘 견뎌왔다. 하지만 11월 달은 좋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다 생각되고, 오늘 상한가 종목을 특징으로 하나 말씀드리면 코아스라는 종목이 여러분 모르는 이유로 상한가를 갔을 건데, 재료를 좀 찾아보시면 김포, 구리, 광명, 하남, 이 서울에 편입된다, 총선에 승부수를 띄운다는 기사가 나와 있거든요. 코아스가 김포의 땅이 굉장히 많이 부지가 있다는 그런 사실 테마성 이슈로 상한가를 갔지만, 이것도 어떻게 보면 새로운 이슈일 수 있으니까 관련주들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관련주들은 이제 정리해 놓은 게 있기 때문에 하단 QR 찍고 들어오시면 코아스뿐만 아니라 관련 종목도 여러분이 모르시는 종목도 제가 안내해 드릴 테니까요. 오늘 들어오시면 내일도 상한가 가는 종목, 또 상승이 나오는 종목을 제가 언급해 드릴 수 있다, 그런 노란톡방에 오시면 될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잠시 후에 이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해설위원님과 함께 시장에 대한 흐름도 좀 짚어봤습니다. 이제는 포기하기에는 너무나도 그동안 잘 버텨오셨기 때문에 이 견뎌왔던 힘을 응축해서 11월장에서는 우리가 조금 기대해볼 만한 시장이 좀 다가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보면서, 우리 이용준 해설위원님의 노란톡방 안에서 여러분들 전략도 챙겨가셨으면 좋겠습니다. 11월에는 이용준 해설위원님과 함께 이기는 시장 전략을 챙겨가고 싶다 하시는 분들 지금 바로 노란톡방 입장해보시면 좋겠습니다. 핸드폰 기본 카메라로 QR코드 스캔하신 뒤에 7777 행운의 숫자 4자리 참여 코드 입력해보시거나, 혹은 문자로 참여하고 싶어요 하시는 분들은요, 샵 3772번으로 3글자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용준 3글자 보내주시면요, 저희가 역시나 링크를 통해서 노란톡방 안에서 시장에 대한 대응 전략뿐만 아니라 종목에 대한 이야기도 조금 더 자세히 들으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해설위원님 이야기 계속해서 들어볼게요. 10월 31일 화요일이고요. 이제 11월입니다. 10월 마지막 날에 방송을 하는 거고, 화요일 날 방송인데, 올림픽 종목들 제가 이제 방송에서 말씀드린 종목들, 올림픽 종목 포함해서 금운동하고 매치 포인트 포함해서 약 10개의 종목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이 종목들은 바쁘시더라도 관심 종목에 넣으시면 좋은 흐름을 모비스 같이 한일 단조까지 나올 수 있으니까 2,500개를 다 보려고 하지 마시고, 또 모르는 종목 진입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제가 말씀드린 종목들 10개 내외니까 이 종목들 항상 메모하시고 장 시작 전에 정리해 놓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수익이 더 극대화될 수 있고 손해보는 계좌도 플러스 될 수 있을 거라고 제가 생각을 하고 있다 말씀드릴 거고요. 왜냐하면 어제 올림픽 종목은 한국석유는 또 하루 만에 3%가 올랐고요. 매치 포인트로 강조했던 한일 단조는 20%, 모비스는 무려 21%가 올랐어요. 그렇기 때문에 강조한 종목들 잘 열거하시고요. 대응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다, 이렇게 생각되고, 하락장을 피할 수는 없죠. 왜냐하면 상승장이 나오면 하락장이 나오니까. 하락장을 피하는 거는 도망가는 것밖에 없는데, 보유 종목이 있는 상태에 도망갈 수는 없는 거니까. 하지만 지금 여러분이 계신, 또 여러분이 들어오신 노란톡방은 그렇게 불행하지는 않다. 왜냐하면 단기 종목으로 주도주를 매일 안내해드리고 있고, 또 말씀드린 매치 포인트 종목들이 잘 가고 있기 때문에 아직도 안 들어오신 분들, TV를 보신다는 거는 아직 주식을 떠나지 않고 포기하지 않으신 분들이니까 제가 옆에서 도움을 드릴 수 있으니까요. 들어오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 제가 오늘 강세 종목이었던 워트란 종목이 왜 상한가 가는지 궁금해하시는 분 많이 계실 거예요. 그래서 이 종목을 한번 일봉, 재료, 분봉, 공략 지점을 한번 설명을 해드릴 거고, 내일도 흐름이 궁금하실 텐데 내일도 상승이 나올 확률이 좀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방송 보시는 분들 위해서 워트를
설명을 드릴게요. 차트 한번 띄워주시면 워트 처음 들어보셨을 건도 많을 거예요. 왜냐하면 신규 상장주이고 이제 나흘밖에 되지 않은 종목이죠. 오늘 상한가를 들어갔어요. 이렇게 상한가를 들어갔는데 제가 상한가를 들어갔다고 해서 이걸 제가 여러분께 자랑한다 이렇게 방송을 하는 게 아니라 왜 워트라는 종목이 상한가를 갔는지 아셔야 되고 언제까지 갈지 그 기한에 대한 제가 오늘 그 가이드라인을 드릴 테니까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워트 신규 상장주이고 상한가 들어갔어요. 오늘 2,500개 종목들이 대부분 하락을 할 때 상한가 들어간 종목이 워트이죠. 그래서 워트가 왜 강할까를 생각해 보시면 되는데 첫 번째 재료는 신규 상장주이다. 두 번째는 반도체이다.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워트의 공모가는 6,500원밖에 되지 않아요. 지금 종가가 11,730원, 약 2배 정도 올라와 있기 때문에 너무 많이 올랐다 생각할 수 있지만 워트는 당분간은 오버행 이슈라는 게 없어요. 즉 말하면 보호의 수가 풀리는 기간이 1개월, 3개월, 6개월인데 워트는 이제 하나, 둘, 셋, 넷, 4개밖에 되지 않았기 때문에 영업일로 20개까지 일봉이 나올 때까지는 보호의 수에 대한 오버행 이슈가 없기 때문에 올릴 수 있는 가능성이 충분하다 이 생각하는 거고 분봉에 또 보시면 오늘 또 워트를 공략하신 분도 계실 거고 워트에 대해 관심 있는 분 계실 텐데 분봉에서 이미 그 안내를 좀 해주셨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장 초반에 하락할 때 이렇게 거래대금 찍고 올랐던 종목인데요. 이제 눌림 구간에 공략을 할 수 있었죠. 공략을 했지만 이게 많이 밀렸어요. 많이 밀려가지고 하락 구간으로 갔거든요. 그럼 손절할지 홀딩할지 두 가지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단기 종목은 3% 손절이지만 저라면 제가 이 종목을 공략했다면 중기로 봐도 오버행 이슈가 없고 그리고 신규 상장주이고 반도체에 대한 이슈가 있고 오늘 봉이 일봉을 보시면 오늘의 상방으로 올려야 이 종목은 앞으로 우상향할 수 있는 자리거든요. 보세요. 이게 첫날 기준봉입니다. 신규 상장 매매를 할 때는 기준봉의 시가, 종가, 고가, 저가를 확인해 보시면 그게 기준이 되는 건데 오늘 워크를 보면 기준봉을 올라섰잖아요. 즉 앞으로 오르겠다고 사인을 우리한테 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워트를 공략하신 분이라면 오늘 상한가를 잡으셨을 거라 생각 들고 앞으로 더 갈 수 있다고 보고 있어요. 왜냐하면 하락 VI까지 가서 쉽게 말하면 개인들의 물량들을 다 털어내고 단기적인 물량을 다 털어내고 오후에 2시경에 급등이 나온 거거든요. 급등이 나서 한 방에 상한가를 갔습니다. 그래서 오늘 워트를 공략하신 분들 그리고 홀딩 하신 분들이라면 정말 잘하신 거고 이런 내용도 사실은 제가 노란톡방에서 안내를 이렇게 앞으로 할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워트의 내일부터 흐름 궁금하신 분들 그리고 제가 워트에 대한 오늘 제 견해를 말씀드렸어요. 왜 상한가를 갔고 앞으로 한 달간은 오버행 이슈가 없고 공모가는 얼마고 반도체 이슈이기 때문에 저는 내일도 추가적인 상승이 나올 수 있다는 종목, 이 종목 먼저 오늘 복귀를 한번 해드릴 거고 단기 종목으로 하락장에도 수익이 날 수 있는 게 아주 어렵진 않잖아요. 왜냐하면 종목들은 나오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런 내용들도 제가 노란톡방에 안내를 해드릴 테니까 포기하지 마시고 포기하기는 이미 많이 왔죠. 많이 왔고 2,300이 깨졌는데도 지금 포기하려면 2,600, 2,500이 깨졌을 때 포기하셨어야 되는데 지금까지 온다는 거는 아직 희망을 보고 계시는 거니까 그 희망의 불씨를 끄지 않게끔 제가 옆에서 도움드리겠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잠시 후에 이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워트 내 보유 종목이라서 향후 좀 대응 전략이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 혹은 워트를 놓쳤는데 나도 좀 올라갈 수 있는 종목을 이용준 해설위원님과 함께 잡고 싶어요 하시는 분들은요. 노란톡방 입장하셔서 대응 전략 챙겨가셨으면 좋겠습니다. QR코드 통해서 들어오는 방법 그리고 문자를 통해서 들어오시는 방법 두 가지가 있는데요. 먼저 QR코드부터 설명드릴게요. 핸드폰 기본 카메라를 실행하신 뒤에 그냥 아래에 있는 QR박스에 가까이 가져다 대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자그마한 링크가 하나 뜨는데요. 노란색 링크 터치하시고 참여 코드 입력하세요 뜨면 7777 비밀번호 입력하시면 되겠습니다. 혹은 문자로 참여하고 싶어요 하시는 분들은요. 아래에 나가고 있습니다. 샵 3772번으로 이용준 우리 해설위원님 이름 3글자 보내주시면요. 역시나 같은 주소 보내드리니까요. 주소 통해서 들어오신 뒤에 노란톡방 안에서 워트뿐만 아니라 다양한 종목들에 대한 이야기와 전략들 챙겨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해설위원님께서 챙겨주셨던 이 종목들이 과연 어떤 성적을 보여주고 있는지 화면으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용준 해설위원님의 픽 지금 포트폴리오가 화면에 보여지고 있습니다. 먼저 포스코 DX 선수네요. 수익률 370.59%, 세 자릿수 강하게 달려가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흥구, 석유, 최근까지도 성적이 좋았던 선수인데요. 역시나 139.28% 강한 수익률 올라왔습니다. 자, 네옴시티 관련주 코오롱 글로벌도 10월에 올림픽 종목이었는데요. 18.62% 두 자릿수 자랑하고 있고요. 한국석유 어제 올림픽 종목이었습니다. 하루 만에 3.56% 올라왔네요. 네, 10월 달에도 정말 어려웠던 하락장에서도 좋은 성적을 나타낸 선수들이 꽤 있었습니다. 과연 어떤 선수가 올림픽 메달을 획득할 수 있을까요? 10월 달에 이제 큰 이슈로 본다면 하락장이었다 이슈하고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전쟁이 가장 큰 재료였죠. 악재이기도 하고 재료였기 때문에 저는 원유 관련주 중에 금메달은 흥구석유를 주겠습니다. 흥구석유는 제가 말씀드리고 130%가 넘게 올랐고요. 그다음에 한국석유는 어제 올림픽 종목들이고 오늘 상승이 나왔고 원유 관련주인 원탑과 투탑이 원래는 흥구석유였다가 또 어떤 날 한국석유가 바뀌긴 있긴 하지만 이 두 종목 흐름은 조금 더 지켜봐도 좋을 것 같아서 금메달, 은메달 할 거고요. 두산을 진짜 오랜만에 가져왔어요. 두산 제가 말씀드리고 상한가 갔던 게 8월 달인가요? 그때 제가 두산 상한가 간다고 이렇게 박수치고 좋아했던 게 8월인데 그때 좋았던 기억이 한 달 이 정도 지날 때 지금 완전 침체돼 있잖아요. 그만큼 지수라는 것도 종목이라는 것도 변화무쌍한 시장이다 생각하시면 되지만 두산 지금 다시 공략해 볼 수 있는 자리가 나왔기 때문에 제가 두산까지 해서 오래된 종목인 8월 달의 종목에 두산을 다시 한번 가져왔기 때문에 차트 보면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금메달 흥구석유는 7,510원이고 139% 올랐고요. 오늘 봉 보시면 아시겠지만 아직 죽지 않았어요. 흥구석유는 지금 보시면 어제도 제가 말씀드렸던 21선 위에 있고요. 이날은 한국석유가 상한가 간 날입니다. 그리고 오늘도 급등이 나서 20%가 넘게 올랐죠. 이 하락장이 20%가 오른다는 건 분명히 아직도 재료가 있고 앞으로 가야 될 힘이 있다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원유주 저는 조금 더 볼 수 있다. 그러면 그런 일이 생기면 안 되겠지만 이 종목만 봤을 때는 이란에 대한 전쟁 개입, 또 미국에 대한 전쟁 개입, 그다음에 그 해운에 대한 그 폐쇄 이런 것들이 있다면 지금 보고서들은 150달러를 본다는 보고서도 있고 원유값, 그리고 200달러를 본다는 보고서도 있고 250달러를 본다는 보고서도 있기 때문에 현재 WTI 원유 선물이 84달러로 어제 3% 정도 내려왔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약하게 시작하긴 했지만 결국에는 이렇게 올라오는 걸 보면서 원유 관련주도 아직도 흐름 양호하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다음에 한국석유예요. 한국석유 사실 저는 어제 상한가를 들어갔을 때 오늘 굉장히 큰 급등이 나올 거라고 확신을 가지고 어제 잠을 잤습니다. 하지만 WTI 원유 선물 3% 빠졌더라고요. 그래서 하락해서 출발했어요. 어제 상한가에 공략을 했거나 상한가에 갖고 계신 분 아니면 홀딩에서 넘어오신 분들이라면 오늘 기대가 굉장히 컸을 거예요. 저도 기대를 굉장히 크게 하고 오늘 시작을 했는데 모든 원유 관련주들이 작게는 3%, 많게는 8%의 개파락을 하고 출발했어요. 그랬지만 그래도 주식은 이 수급이 굉장히 중요하다 생각되는 게 이렇게 들어왔던 수급이 이걸 놓치지 않고 다시 올렸거든요. 그래서 3% 정도 올랐기 때문에 저는 더 봐도 될 것 같지만 그래도 단기로 들어간 사람들은 오늘 3%의 수익도 감사하면서 정리하고요. 조금 더 흐름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한국석유의 흐름은 급등 후에 윗골이니까 한국석유보다는 금메달인 흥구석유가 차라리 더 안전적인 자리다를 생각하지만 두 종목 다 원유 관련주 1등주와 2등주를 번갈아 가면서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두 종목 흐름도 지속적으로 보면 좋을 것 같고 아직 살아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거고 동메달은 이 종목입니다. 제가 두산을 진짜 오랜만에 갖고 왔죠. 두산 8월 7일에 말씀드리고 한 달 보름 만에 상한가를 포함해서 54%가 올랐기 때문에 두산 때문에 굉장히 즐거웠던 분도 많이 계신다고 생각하고요. 두산을 제가 방송에서만 3번에서 4번 방송을 했으니까 방송만 하면 그래서 두산 한번 보겠습니다. 이렇게 올랐어요. 이때 말씀드리고 이런 기간 조정 한 달 전에 버텼더니 상한가를 찍고 그 다음날도 올랐기 때문에 16만 6천 원까지 올랐던 두산이 더 간다고 생각을 많이 하셨을 것 같은데 여하튼 간에 두산 로보틱 상장 이슈가 사라졌기 때문에 다시 내려왔죠. 다시 내려왔지만 지금 자리는 과한 낙폭의 자리다. 왜 그러냐면 두산 재무제표를 보시면 두산 영업이익하고요. 두산 시가총액을 보면 멀티플로 봤을 때 거의 큰 차이가 없을 정도로 아주 우량한 회사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일단 지주사이고 두산 로보틱스가 앞으로
어제 두산 로보틱스 상한가도 한번 찍어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두산이 지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두산 지금의 자리에서는 추가 하락이 나올 수 없다. 나오기 어렵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여기 전저점을 깨서 지금 저점이 됐어요. 72,100원인가요? 네, 72,100원까지 떨어졌기 때문에 지금 자리에서는 하락이 나오기는 더 어렵다. 그렇기 때문에 반대로 말하면 상승이 나올 자리를 생각하기 때문에 두산 좀 관심 있게 보세요. 두산은 중기로 보시는 분들 여기서 이제 지수까지 좀 도와진다면 낙폭이 이렇게 해서 여기까지 빠졌던 여기서 50% 갔는데 70% 빠졌던 두산은 하락보다는 지수의 상승과 그리고 영업이익도 좋고 우량 회사이고 그다음에 두산 로보틱스가 또 어제 상한가하고 흐름이 앞으로도 좋아질 거라고 예정하에 두산은 중기로 좋은 종목이라고 오늘 동메달로 드릴 테니까 두산 신규로 공략하신 분들 잘 보시고요. 근데 물려 계신 분들은 좀 갈 길이 좀 멀긴 합니다. 하지만 물려 계신 분들도 추가 매수의 자리가 충분히 나올 수 있다. 추매는 지금 하는 건 아니고 안정적으로 22선 올라오면 확인하고 하시는 게 추가 매수지 제가 바닥이라고 해서 지금 추매하시면 어려울 수 있어요. 왜냐하면 바닥이지만 더 떨어질 수도 있는 거니까. 그래서 추가 매수는 22선 이후에 신규 공략은 지금도 좋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두산까지 금운동 줄 거고요. 매치 포인트 종목들 오늘 2개 정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좀 더 좋아 보이는 건데 한일단조 10월 23일이면 바로 지난주예요. 지난주 방송을 하고 이렇게 빠졌죠. 괜찮다고 했잖아요. 괜찮다고 한 이유가 포탄 가격이 50% 올랐고 155분위로 박격포 포탄이 뭐 5배 올랐다 이렇게 올랐는데 오늘 드디어 이렇게 올라왔습니다. 3,220원까지 올랐고요. 오늘만 20% 올랐기 때문에 매치 포인트를 강조했던 이유가 항상 있다. 이렇게 하라고 해서 손절할 건 아니죠. 재료가 그대로 살아있고 전쟁은 진행되고 있고 또 전쟁이 이슈가 있는 가장 방산주 중에 포탄에 대한 이슈가 있던 한일단조를 제가 강조해드렸는데 오늘 이렇게 올랐다는 걸 말씀드리면서 한일단조 흐름도 노란톡방에서 지속적으로 좀 안내를 해드리고 있는 거고요. 한 종목만 더 하면 모비스 말씀드리겠습니다. 모비스 같은 경우는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암 관련 이슈가 있다고 해서 제가 어제 얘기 말씀드렸죠. 모비스 이때 상한가 갔을 때 말했으니까 10월 17일입니다. 이날이거든요. 이렇게 올라서 8,100원 올랐지만 제가 어제 자리가 좋아졌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오늘 바로 또 상승이 나와서 21% 상승이 나왔어요. 모비스 여기서는 끝나지 않았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변곡의 자리에 있기 때문에 매치 포인트 종목 중에 한일단조, 모비스 꾸준히 보시고요. 금운동, 원유 관련주와 두산은 또 특히 두산은 중장기로 보시라고 말씀드릴 거고 1시간 동안 제가 종목을 다 해도 10개를 마련하지 않아요. 이 종목들은 관심 종목 또는 메모하셔가지고 내일 장 대응할 때 도움 받으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하면서 금운동까지 오늘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아직까지 끝나지 않은 종목들, 살아있는 종목들 흐름 짚어주셨습니다. 금메달, 은메달, 원유 관련주로 짚어주셨고요. 흥구석유, 그리고 한국석유, 동메달은 또 중장기적으로 볼 수 있는 두산까지 챙겨주셨는데요. 과한 낙폭을 보인 저점에 있다고 합니다. 이 두산뿐만 아니라 원유 관련주에도 관심 있다 하시는 분들은요. 이용준 해설위원님의 투자에 대한 해안을 배우고 싶다 하시는 분들 지금 바로 노란톡방 입장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핸드폰 기본 카메라로 QR코드 그냥 가까이 가져다 대시고요. 참여 코드 7777 입력하시면 바로 오픈 채팅방 활짝 열리니까요. 지금 바로 입장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월요일, 화요일 이렇게만 또 이용준 해설위원님이 출연을 하시기 때문에 오늘 꼭 입장을 하셔야지 아니면 다음 주까지 또 기다리셔야 됩니다. 문자로 참여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도 샵 3772번으로 이용준 세 글자 보내신 뒤에 노란톡방 지금 바로 입장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까지 포기하지 않고 잘 버텨왔거든요, 해설위원님. 네. 그렇다면 이렇게 잘 포기하지 않고 버텨오신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이 하락장을 이기는 방법을 좀 소개해 주실 수가 네. 있을까요? 지금 노란톡방의 분위기가 굉장히 좋습니다. 사실은 하락장이고 보유 종목은 물려있는 건 잘 알고 있지만 제가 매일매일 종목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상승 나는 종목들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해드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하락장이 물론 힘들긴 하지만 그렇게까지 힘들지 않다 이렇게 생각되기 때문에 하락장을 이기는 거에 대한 교육을 계속 해드리고 있는데 그게 딱 두 가지를 지금 계속적으로 하고 있는데 하나는 시간의 단일가 매매 또 다른 하나는 상한가 매매인데요. 오늘 아시아나 IDT가 상한가 들어갔어요. 제가 어제 시간의 매매로 만약 공략을 했다면 이 종목 오늘 상한가까지 먹을 수 있는데 이거에 대한 어떻게 하면 아시아나 IDT를 어제 잡을 수 있었을까 이거에 대한 설명을 좀 해드릴 테니까 시간의 단일가 매매를 한 번도 안 해보신 분 많으실 거고 공부하시지만 이게 잘 안 맞아서 못 하신 분 많으실 텐데 이게 사실은 디테일이 있어요. 디테일만 하시면 매일매일
그 다음 시가에 익절할 수 있는 종목이 나오는 게 시간의 단일가입니다. 그래서 오늘 상한가 들어간 아시아나 IDT고 어제 시간의 단일가로 공략할 자료가 충분히 나왔다는 거를 오늘 기점에서 복기를 한번 해드릴게요. 그래서 제가 몇 번 강조해드리기 때문에 공부하시다 궁금하신 분들은 노란톡방에 질문하시면 제가 아는 한도에 다 설명을 드릴 테니까 저의 견해를 한번 교육으로 받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페이지 넘겨주시면 오늘 아시아나 IDT 이야기 하기 전에 지수 이야기를 좀 해드릴게요. 여러분한테 희망의 메시지를 드리는 게 아니라 팩트를 지금 말씀드릴게요. 자, 보세요. 제가 작년 3월 달에 타 경제방송 입봉을 하고 입봉을 3월에 했는데 시작을 하자마자 운도 없이 계속 빠졌어요. 하루도 빠짐없이. 그래서 2130까지 빠졌을 때 작년 하락장입니다. 작년 하락장의 끝으로 올해 상승이 나왔는데 다시 한번 초반에 하락이 나왔어요. 보시면 2134, 2190 이렇게 빠졌던 장이 여러분이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작년 9월과 올해 1월입니다. 하지만 계속 많이 올라 2700개를 목전에 두고 빠졌는데 지금 보면 현재 2277이에요. 지금 말씀드리면 만약에 하락이 나온다 하더라도 여기서 여기까지 내려오려면 많아봐야 100포인트. 하지만 바닥을 한 번, 두 번 크게 지지를 받고 있고 바닥을 좀 올린다는 전제를 본다면 지금 지수는 올라갈 수 있는 자리가 저 보는 거예요. 제 생각이 그런 게 아니라 지금 많은 사람들이 보고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물론 하락장을 처음 겪어보신 여기서 여기까지 하락할 경험해 보신 분들이라면 주식이 너무 싫고 진절머리가 나겠지만 반대로 생각하면 작년에 저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겪었는데 그래도 지금 여기 잘 있잖아요. 그렇게 반대로 말하면 살아날 구실은 있고 하락이 크면 상승이 크죠. 하락이 컸을 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올라가는데도 6개월밖에 안 걸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거의 다 됐다. 지수 차트가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 보시면 될 것 같고 저는 11월 달은 상승을 강하게 보고 있는 거고 그리고 왜 제가 다음 페이지 넘겨주시면 상승을 보냐면 신용잔고 추이를 한번 보세요. 신용잔고 추이를 보면 불과 한 달 전에 19조 정도 신용 매매를 했던 게 한 달 만에 17조로 줄었어요. 2조라는 금액이 줄었다는 거죠. 고객 예탁금도 45조인가요? 45조에 43조로 줄었기 때문에 주식을 안 하시는 분도 좀 늘어나고 신용을 쓰신 분들은 거의 다 그 반대 매매를 당하고 계신 상황입니다. 그래서 신용 잔고 비율이 10월 27일 기준이니까 아마 오늘 31일이니까 더 줄었겠죠. 하락장이니까. 그래서 신용 잔고가 다 정화되면 하락이 크니까 상승이 나올 수 있는 뭐 하나의 그 기준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시간의 단일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정리해드리면 지수는 이제 뭐 빠져도 100포인트, 오르면 500포인트를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 페이지 넘겨주시면 제가 원래는 시간의 단일가 매매나 상한가 매매를 잘 안 하죠. 왜냐하면 상승장은 상승의 주도주만 매매도 수익 볼 게 너무 많은데 하락장은 상승한 종목이 잘 안 나오니까 제가 여러분들 위해서 더 노력하는 거죠. 상한가 매매도 알려드리고 시간의 단일가도 알려드리는데 오늘 다시 시간의 단일가를 알려드릴 테니까 나중에 올 하락장을 대비해서 지금 메모하시고 익혀두시길 바라겠습니다. 주식은 무조건 제로다 이렇게 말씀드릴 거고요. 시간의 단일가의 예상 체결 종목을 확인하고 호가창을 확인하고 차트를 보고 공략을 하면 되는데 이건 큰 틀은 똑같습니다. 매매 시간은 4시부터 6시니까 그러신 분 많이 안 계시겠지만 하락장에는 장중에 9시부터 3시 반까지는 주식을 안 보시다가 4시부터 6시까지 2시간만 매매하시는 분도 되려 있습니다. 그런 분 중에 수익이 굉장히 많이 나는 분도 계시는 걸로 알고 있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도 이런 시간들을 확인하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은 그 시간의 단일가를 볼 때 아시아나 IDT가 어제 시간의 단일가 종목으로 원래 포착이 된 거거든요. 그래서 왜 아시아나 IDT였는지 설명을 드릴게요. 재료를 날짜별로 설명을 드리는데 10월 30일 어제 재료는 아시아나 IDT가 상한가를 터치했다. 하지만 상한가 터치해서 긴 꼬를 밀렸어요. 밀리면 끝났다고 생각할 수 있죠. 그렇지만 재료는 이사회를 30일 날 했는데 결론을 내리지 못했어요. 합병에 대한 결론을 못 내렸는데 보세요. 다음 달 2일, 그리고 굉장히 오랜 기간이 남아있는 것 같지만 내일이 11월 1일이니까 내일 모레까지 연기가 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즉 합병 이슈의 기대감과 수급은 하루 정도는 더 갈 수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상한가 들어간 거죠. 이 재료를 10월 30일 날 확인하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 나왔어요. 2일 날 진행할 예정이다. 그리고 오늘 기사를 한번 보면 제가 오늘 이렇게 말씀드린 오늘 기사를 보면 합병 이사회 이게 31일 날 기사였는데요. 이렇게 이사를 개최하겠다 그러기 때문에 하루가 우리에게 기대감이 있는 아시아나 IDT는 어제 시간의 흐름도 좋았고 오늘 상한가 같고 내일도 흐름이
나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다는 생각되는 거고요. 기사를 말씀드리는 거고 그리고 제가 오늘 아시안 IDT 상한가 갈지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저는 사실 좀 알았거든요. 왜냐하면 기대감이 하루의 일정이 머릿속에 있었으니까. 그래서 어제 시간에 다닐까 이렇게 보면 예상 체계를 보면 이렇게 나와요. 급등한 종목들 나오면 그중에서 다 클릭해 보시고 어떤 재료가 있는지 어떤 재료가 일정인지 확인해 보셔야 됩니다. 약간의 노력과 시간이 좀 필요한 매매법이긴 하지만 하락장에 가장 확실하게 종목을 잡을 수 있는 매매법이고 어제 아시안 IDT가 이렇게 해서 나왔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다음에 호가창 흐름인데요. 제가 어제자 기준인데 어제는 저한테는 아시안 IDT하고 아진산업이라는 종목이 시간에 다닐까에 좋은 종목 포착이 됐어요. 종료했을 때 하지만 약간 애매했던 게 아시아나 같은 경우는 5시에는 5%까지 올랐었는데요. 마감할 때 2%까지 좀 떨어져서 끝났어요. 약간 이런 경우는 좀 애매하긴 하거든요. 그러면 그 다음날 안 좋게 반영될 수도 있지만 그래도 일정이라는 게 10월 2일이라는 게 제 머릿속에 있었기 때문에 제가 강력하게 시간에 다니까 좋다고 말씀드릴 수 있었던 거고 아진산업들은 좀 더 좋았죠. 보시면 5%에 시작해서 4%로 끝났지만 현대차 이슈가 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상승 나왔다 해서 무조건 매수한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면에 일정과 재료를 머릿속에 두셔야 돼요. 진짜로 그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두 종목이 어제 시간에 다니까 종목이 나왔다 이렇게 설명드리는 거고요. 그러면 일봉으로 한번 볼까요? 아시아나 IDT의 일봉으로 한번 볼게요. 핵심은 이제 그 상승이 나오면 일봉을 보시고 과연 이 종목이 올라갈 자리에 있는 일봉인지 보셔야 돼요. 무조건 올라가진 않거든요. 왜냐면 역배열이거나 매물대가 많으면 올라가고 싶어도 못 올라가는 경우가 많은데 아시아나 IDT 같은 경우는 나쁘지 않았죠. 왜냐하면 윗골이 달리긴 했지만 횡보 기간이 길었기 때문에 상승이 나오면 매물대는 특별히 많이 없었기 때문에 어제 공략하기는 좋은 종목이었다 보시면 되고 분봉을 한번 보시면 오늘 분봉이에요. 어제 공략을 하고요. 보세요. 바로 장 초반에 굉장히 중요한 봉이 나왔습니다. 1분봉을 보시면 넘겨주시면 예, 오늘 일봉이죠. 그렇죠. 어제 일봉이고 오늘 일봉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매물대가 없어가지고 시간에 공략을 하셨다면 오늘의 상한가 대박이 난 거죠. 하루 만에. 그래서 왜 이렇게 공략을 가능한지에 대한 설명을 드렸고 이제 분봉을 보시면 그럼 매도를 어떻게 해야 돼 물어보시는 분 계시면 시간에 다닐까는 보통 시간에 공략을 하게 되면 13,200원이라는 가격 어제 시간에 종가 가격이에요. 그러면 시가에 흐름을 보고 바로 매도를 하시면 돼요. 이거를 뭐 더 간다 보시지 마시고 시간에 다닐까는 시가 갭이라는 갭값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 조금만 무너지면 무너지거든요. 그래서 장 초반에 매도를 하면 된다. 이거 같은 경우는 16,270원까지 9시 4분, 단 4분 만에 올랐기 때문에 우리한테 수익률을 20%를 넘게 주는 종목이죠. 그렇기 때문에 시간에 다니까 핵심의 매도는 장 초반에 대응한다. 아주 심플하죠. 막판에 전날 4시부터 6시에 매수해서 그 다음날 초반에 매도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기 때문에 아시안 IDT를 통해서 오늘 설명을 드리는 거고요. 요약을 해드리면 재료가 제 머릿속에 있었고요. 그다음에 오늘 일정이 모레로 연기됐었고 거래량 동반한 상승률이 나왔고 그렇기 때문에 이 일봉이 좋은 아시안 IDT를 통해서 시간에 다닐까 공략을 하셨다면 오늘 상한가까지 물론 장 초반에 매도하면 20%고 또는 15%지만 그냥 또 갖고 계실 수도 있잖아요. 혹시라도 나중에 공략할 수도 있고 그런 분들은 상한가까지 가는 종목을 시간에 다닐까해서 오늘 하락폭이 코스피 코스닥이 2%가 넘게 하락을 했는데도 상한가가 나오니까 이런 매매의 기법을 꼭 확인하시고 다음 하락장을 준비해 놓으시면 좋을 것 같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래서 시간에 다닐까 설명드렸고요. 그다음에 그 기법은 기법대로 공부하는 거예요. 우리가 공부할 때 수학을 할 때 수학이 정석을 하고 그다음에 실전편을 하는 것처럼 기본적으로 기본적인 내용들은 다 숙지를 하셔야 되는데 그거는 USB 담아서 제가 지금도 드리고 있으니까 하단 QR코드 노란톡 보시면 USB는 5분 그리고 이메일은 다 매주 월요일 날 추첨해서 보내드리겠다는 말씀드리면서 신청하시고요. 강연에 어제 8분 남았는데 오늘 보니까 5자리 이제 남아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주는 2대1 방송 마지막이니까요. 신청하실 분들은 신청하실 수 있다. 강연에 서울 강연에는 거의 200분 가까이 오셨는데요. 부산 아무래도 지방이고 부산 분들을 위해서 가는 거니까 부산이나 경산
그쪽에 계신 분들은 강연에 오시면 될 것 같고 이번 주 토요일에요. 오늘 방송하고 내일 강연의 자료 마무리하고요. 토요일 날 서울역에서 출발할 거니까 토요일 1시까지 오실 분들은 다 무조건 오시면 안 되고요. 부산 강연은 사전 접수하신 분만 입장할 수 있다 말씀드리면서 이것도 방송 끝나고 제가 올려드릴 테니까 부산에서 만나 뵈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번 주 토요일 1시에 부산에서 우리 이용준 해설위원님을 만나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하락장에 수익을 낼 수 있는 확실한 방법 챙겨주신다고 하니까요. 부산 강연에 신청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 노란톡방 안에서 강연에 신청 접수 받고 있습니다. 지금 바로 입장하셔서 강연에 신청합니다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바로 핸드폰 기본 카메라로 QR코드 스캔하신 뒤에 7777 입력하시면 바로 오픈 채팅방 들어오실 수가 있겠고요. 혹은 문자로도 샵 3772번 이용준 해설위원님 이름 3글자 보내주시면요. 역시나 링크를 타고 노란톡방 안에서 강연회 신청뿐만 아니라 USB까지도 받아가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장에서 우리가 좀 눈여겨봤으면 좋았을 섹터와 종목들도 함께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 빅매치 포인트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섹터일까요? 화장품 관련주 내일도 보실 수 있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래서 광군제가 일정이 11월 11일이기 때문에 이제 내일이 11월 1일이잖아요. 그래서 이번 주는 화장품 관련주들 바닥에 있는 종목들 중에 공략할 종목이 나올 수 있겠다 생각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종목은 뷰티 스킨 말씀드릴 거고요. 광군제 이슈만 있는 게 아니라 화장품 가격들 인상에 대한 그 이슈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뷰티 스킨 제가 말씀드린 종목 메모하시고 내일 관심 종목에 넣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뷰티 스킨은 종합 화장품 업체인데요. 북미하고 중국의 유통을 주로 하기 때문에 광군제에 대한 수혜도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10월 달 25일 날 기사를 보면 광군제를 앞두고 화장품 소비가 늘어날 거다라는 기대감이 첫 번째 있고요. 오늘 기사는 화장품 가격에 대한 인상에 대한 이슈가 있고 특히 뷰티 스킨하고요. 마녀 공장 두 종목을 딱 기사에 명기를 했기 때문에 두 종목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차트를 보시면 제가 왜 뷰티 스킨 좋다 생각하냐면 하락을 이렇게 많이 했잖아요. 하락을 하고 바닥에서 이제 양봉을 띄워주는 모습이기 때문에 이 뷰티 스킨 22선에 딱 걸려 있기 때문에 뷰티 스킨을 지금 공략해도 쉽게 말씀드리면 지금 좀 샀는데 좀 하락한다 하더라도 이 저가인 16,320원을 손절가로 잡으면 특별히 큰 하락폭 없이 편하게 수익 날 수 있는 종목이라고 생각해요. 뷰티 스킨. 그래서 이걸 계속 갖고 간다 생각하기보다는 광군제 이슈가 있기 전까지 11월 11일이니까 약 8일과 7일 정도까지 홀딩해 보시다. 내일 공략해 보시면 좋은 결과가 나올 것 같다. 그렇기 때문에 하락 이후에 이제 반등이 나오고 있는 뷰티 스킨은 오늘 광군제 또는 화장품 관련주의 대장으로 말씀드릴 거고요. 여러분 그 하락장이죠. 하락장이지만 제가 아까 지수에서 말씀드렸다시피 더 큰 하락도 작년에 있었어요. 하지만 지금 처음 주식에서 하락부터 해서 포기해버리면 상승장에 또 다시 들어오시기 때문에 하락장에 넉놓고 있지 마시고 뷰티 스킨 같은 종목 제가 말씀드린 모비스 종목들 많이 있잖아요. 한일단 이런 종목들을 할 수 있으니까 하단 QR코드 찍고 들어오시면 제가 분명히 하락장은 시간화 매매와 상한가 매매를 통해 수익을 드릴 수 있는 거고요. 또 상승장은 주도주 매매를 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종목은 바로 말씀드리면 마녀공장이에요. 마녀공장도 여러분 아시다시피 화장품 회사입니다. 클렌징, 앰플, 에센스를 파는 회사인데 이거 똑같아요. 재료는 똑같아요. 두 종목 다 광군제 이슈이고 화장품 가격 이슈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차트가 비슷하잖아요. 방금 말씀드렸던 뷰티 스킨도 바닥에서 상승이 나오고 있고 마녀공장 상승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윗꼬리가 달리긴 했지만 이것도 이제 거래대금이 터지고 있기 때문에 마녀공장과 많은 화장품 종목 중에는 저는 두 종목을 오늘 여러분께 픽해 드릴게요. 많은 화장품 관련 주에는 바닥에서 추가 하락이 나올 수 있지만 적을 수 있는 뷰티 스킨과 마녀 공장을 내보시라. 혹시라도 공략을 한번 해보고 싶으신 분들은 노란톡방 오셔가지고요. 저랑 같이 내일 또 이야기하면서 대응해 보시면 아주 어렵지 않게 수익 날 수 있는 종목이다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화장품 가격 이슈 그리고 광군제 이슈 이 두 가지 이슈로 우리가 좀 관심 있게 볼 만한 화장품 관련주 두 가지 종목 짚어주셨습니다. 뷰티 스킨 혹은 마녀공장 관심 있다 하시는 분들 지금 바로 QR코드 찍고 노란톡방 입장하셔서 이 화장품 관련주 내일 장부터 바로 대응 전략 챙겨가셨으면 좋겠는데요. 핸드폰 기본 카메라로 아래에 나가고 있는 QR 박스를 가까이 가져다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노란색 링크 뜹니다. 7777 참여 코드 입력
입력하시고 바로 입장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QR 활용이 조금 어려워서 문자로 참여하고 싶어요 하시는 분들은요. 샵 3772번으로 이용준 우리 해설위원님 이름 3글자 보내주시면요. 역시나 오픈 채팅방 안에서 원활한 소통 이어가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두 번째 빅매치 포인트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섹터일까요? 네, 중입자 치료제 오늘 또 기사가 좋게 나왔기 때문에 모비스라는 종목을 추가적으로 보시라고 좀 안내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오늘 기사를 봤더니 국내에 도입된 암 치료의 최강자다. 중입자 치료기 이렇게 헤드라인이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재료들은 주식을 할 때 수익 나서도 좋지만 암 환자분들한테 굉장히 좋은 소식이기 때문에 방송에 좀 설명을 좀 드릴게요. 이게 오늘 기사예요. 오늘 기사를 봤더니 부작용과 후유증이 적고 꿈의 암 치료기라고 불린다고 합니다. 게다가 치료 기간이 짧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도움이 되는데 모델명은 CI1000이라는 게 우리나라 국내에 처음 도입됐다고 하니까요. 아마 이게 지금 암 환우분들이 대기할 정도로 많은 기대감이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고 여기 대장주는 모비스라는 종목인데 일반 방사선 치료에 비해서는 부작용이 적고 암 사멸 능력이 뛰어나고 치료 효과가 우수하다. 그리고 암 환자들한테 새로운 치료 기회를 준다고 지금 기사에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기대감으로 모비스라는 종목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다. 차트 한번 띄워주시면 모비스가 아직은 투자 경고더라고요. 하지만 최근 들어서 8,100원을 찍고 지금 많이 내려와서 이제 22선이 올라왔기 때문에 지금은 더 밀리지 않을 수 있는 자리다. 자, 보시면 오늘 장대 양봉으로 22선 올라왔고 제가 어제도 매치 포인트로 말씀드렸는데 바로 올라왔죠. 이게 20% 넘게 올랐기 때문에 21선 지지만 받는다면 8,100원을 돌파할 수 있죠. 진짜로 이게 상용화되고 실용화된다면. 근데 그런 건 기대감인 거고 하지만 8,100원이라는 전고 라인의 저항 라인까지는 한 번은 도전해 보지 않을까. 그렇기 때문에 모비스라는 종목 관심 있게 보세요. 그리고 오늘 제가 다 말한 종목들 올림픽 종목 포함해서 10개가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 종목들 관심 있게 보시면 내일 분명히 좋은 결과 나올 수 있다 생각하고요. 이런 종목들 제가 방송에서 말한 종목들은 다 하단 QR 찍고 들어오시면 노란톡방에서 다시 한번 언급해 드릴 거니까 혼자 계지 마시고 포기하지 마시고 포기하기는 이미 많이 오셨기 때문에 저랑 같이 좋아지는 상승장 같이 맞이하시면 좋을 것 같다 생각됩니다. 네, 어제도 방송에서 모비스 짚어주셨는데요. 중입자 치료 관련주입니다. 모비스 관련해서 나도 좀 대응 전략을 챙겨보고 싶다. 혹은 장 전에 혹은 장 중, 장 후에 계속해서 우리 전문가님과 함께 실시간 대응 케어를 받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노란톡방 지금 바로 입장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용준 해설위원님 지금 바로 입장하시지 않으면 또 다음 주까지 기다리셔야 되기 때문에 빠르게 입장하시길 바랄게요. QR코드를 핸드폰 기본 카메라로 그냥 스캔하신 뒤에 7777 입력하시면 바로 입장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문자로는 샵 3772번 이용준 3글자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저희가 투자에 도움되는 이야기들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만 저희가 제공해드리고 있는 정보는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이지 해당 종목의 가치와 상승률은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유의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잠시 뒤면 이용준 해설위원님의 원픽 종목, 올림픽 종목이 공개가 됩니다. 오늘도 많은 기대 부탁드립니다. 네, 투자올림픽 이용준 해설위원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어제 올림픽 종목이었던 한국 석유가 또 하루 만에 3% 넘는 급등을 보여준 만큼 오늘의 높이 뛸 선수도 기대가 되는데요. 어떤 선수일까요? 바로 공개해 주시죠. 네, 오늘의 올림픽 종목은 아시아나 IDT예요. 여러분 오늘 상한가 갔기 때문에 우선 오늘 공략하신 분들도 내일 기대해 보셔도 좋을 것 같고 내일 시초가에 한번 공략하실 분들도 관심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아까 시간에 매매할 때도 어제도 아시아나 IDT라는 종목 시간에 매매 종목으로 걸려 있지만 오늘도 흐름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 관심 있게 보시라고 말씀드릴 거고요. 우선 일정을 말씀드리면 오늘 기사는 보면 대한항공 통합에 대한 이슈이고 아시아나항공하고 아시아나 IDT에 관련해서 주가가 급등 나왔는데 이게 30일 날 화물 부분 매각 논의를 했는데 결론이 안 났어요.
결론이 안 났는데 그 결론이 11월 2일로 연기됐거든요. 그러니까 우리한테는 이 종목한테는 주가한테는 하루 정도의 상승의 시간이 더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게 바로 내일입니다. 제가 생각하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상황 같지만 내일도 추가적인 흐름 볼 수 있기 때문에 아시아나 IDT 꼭 관심에 놓고 궁금하신 분들은 노란톡방 오셔서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다. 그리고 차트 한번 띄워주시면 이 상한가를 갔다고 해서 내일 무조건 간다고 보기는 사실 힘들지만 상한가 매매건 시간의 단일가 매매건 핵심은 그 근간은 제로의 크기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고요. 오늘 상한가 공략을 하신 분들이라면 자신이 없는 분들이라면 오늘 상한가를 못 잡으셨겠지만 상한가를 잡으신 분이라면 이런 구간이 상한가를 계속 풀렸었거든요. 그러면 기계적으로 상한가가 풀리면 손절을 하는 게 상한가 매매예요. 상한가 매매를 잘못 배우면 상승보다 하락을 하고 손절을 하다가 계좌가 녹아버리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상한가 매매도 디테일이 있고 실력이 차이가 천지 차이가 납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게 풀리더라도 손절 안 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일정이 하루 더 남아있기 때문이죠. 머릿속에 일정이 있고 시장도 그걸 보고 있기 때문에 하락 이후에 계속 메꿔주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제 생각으로는 내일 아시아나 IDT 추가적인 상승을 기대해 볼 수 있는 자리가 있을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아시아나 IDT 관심 있게 보시고요. 어제는 한국석유 상한가 종목에 대한 올림픽 종목에 대한 설명을 드렸고 오늘은 또 복귀로 워트를 말씀드렸고요. 또 상한가 종목인 아시아나 IDT를 말씀드렸습니다. 즉 하락을 2,400개가 넘게 하락을 해도 상한가 종목이 나오고 있고 이런 종목에 대한 이야기를 이런 종목에 대한 대응을 제가 노란톡방에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그게 진짜일까? 상한가 종목에 대응을 해줄까를 고민하지 마시고 하단 QRC고 노란톡방에 들어오시면 아시안 IDT 제가 내일 말씀해 드릴 거고요. 하락장을 이기는 매매라고 저는 생각해요. 시간의 단일가 매매와 상한가 매매. 하지만 실력 없이 들어갔다가는 계좌가 녹는 경험이 많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좀 안내를 좀 해드릴 거고요. 하락장이지만 오늘 아시아나 IDT 워트라는 종목을 제가 방송에서 말씀드리는 거는 포기하기는 너무 종목이 좋은 종목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거고요. 내일도 아시아나 IDT 상승 나올까요? 이렇게 궁금하신 분 계실 것 같아요. 저는 상승이 나올 확률이 크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내일 아시아나 IDT 저랑 이야기하실 분들은 노란톡방 오시고요. 저는 내일 노란톡방에 여러분 맞이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높이 뛸 종목은 아시아나 IDT로 짚어주셨습니다. 아시아나 IDT 많은 분들께서 가격 전략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요. 어떻게 될까요, 해설위원님? 네, 오늘 상한가 공략 차례가 이미 많이 나와 있기 때문에 16,740원이라는 종가를 매수가로 드릴 거고요. 내일 상승이 나오면 18,000원이라는 자리가 1차 목표가. 그리고 만약에 하락이 나오면 손절가는 15,000원, 중시감 정도 놓고 보시면 대응하기 편할 거다. 하지만 실제 대응은 내일 개장을 해봐야 되는 거기 때문에 노란톡방에는 내일 대응을 이어서 하겠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네, 가격 전략 정리해 주셨습니다. 아시아나 IDT 매수가는 16,740원, 그리고 목표가 18,000원, 손절가 15,000원까지 제시해 주셨습니다. 자, 해설위원님, 많은 분들께서 이 부산 강연에 관심들이 있으신 것 같아요. 어떻게 참여해보면 좋을지, 또 어떤 내용으로 진행될지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부산 강연회는 11일 날 이번 주 토요일 날 하고요. 강연회 일정이나 신청 방법은 방송 끝나면 하단 QR코드 찍고 들어오시면 제가 노란톡방에 링크를 올려드릴게요. 그래서 50분 대상인데 5석 정도 자리가 아직 남아있고 아직은 뭐 쉽게 마감됐지 않았는데 아직까지 안 된 걸 보니까 그럴 수도 있다 생각이 됩니다. 그렇지만 하락장이니까 하지만 이때 포기하지 않으시고 공부할 수 있는 자료 제가 준비해 갈 테니까요. 부산 오실 분들을 노란톡방 오셔가지고 제가 잠시 후에 링크 올려드릴게요. 네, 부산 강연회 이번 주 토요일 1시에 부산에서 이용준 해설위원님 만나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서울에서 상당히 성황리에 마쳤었는데 부산에서도 성황리에 또 마치실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많은 질문들 또 준비하셔서 우리 해설위원님과 함께 질의응답 시간도 가져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프라인 강연회는 또 노란톡방 안에서 신청을 받고 있기 때문에 나도 부산 강연회 참석하고 싶어요 하시는 분들 지금 바로 QR코드 찍고 7777 참여 코드 입력하시면 링크를 통해 노란톡방 안에서 또 부산 강연회 신청 접수도 받고 있으니까요. 지금 바로 참여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아쉽지만 해설위원님 보내드릴 시간입니다. 10월 한 달간 고생 참 많으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어려운 시장 10월 달 대응하시느라 참 고생 많으셨습니다. 11월 장에서도 더 똑똑한 투자 전략과 함께 돌아오는 투자 올림픽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내일 저녁 6시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